발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 발레를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발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역사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발레인데요.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이 발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악과 그다음에 이 팬터마임, 그다음에 의상, 이 장치 등을 모든 것을 다 사실 포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야기나 주제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무용인데요. 이 발레는 어떤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야기와 어떤 스토리, 그거를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사실 발레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연극의 대사 대신에 춤에 의해서 진행되는 종합 무대 예술인데요. 대사가 없기 때문에 이 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마임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스토리와 음악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이 종합적인 예술이 바로 발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레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이탈리아어의 이 발레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탈리아의 발레라는 뜻 자체가 춤을 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리의 포지션에 기초한 클래식 댄스의 어떤 전형적인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요즘 그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몸 어떤 체형 교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발레가 왜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발레라는 그 자체가요. 중력을 거부하는 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력을 거부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이 중력을 거부하기 위해서 점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왜 날 수 없을까? 그래서 굉장히 발레에서는 점프 동작이 굉장히 많고 또 회전 동작도 많고요. 그 다음에 발끝으로 이렇게 서는 동작들이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중력을 거부하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고자 발끝으로 서서 춤을 추고 점프와 회전 동작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발레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식 발레와 모던 발레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클래식 발레 같은 경우는 이 파드대와 팬터마임 장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팬터마임이라는 그 자체는 원래 이제 이 마임이라는 게 그리스어로 흉내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임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흉내내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파드대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무용수의 어떤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형식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 파드대는 2인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발레 전형적인 발레 어떤 형식에서는 2인무가 꼭 나오는 혹은 솔로로 나오거나 혹은 2인무로 나오거나 혹은 군무로 나오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제 발레에서 굉장히 사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파드대 2인무가 나오게 되는데요. 클래식 발레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식들을 꼭 갖추고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클래식 발레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던 발레라고 해서요. 어떤 형식과 틀을 좀 구애받지 않고요. 파드대와 팬터마임을 사용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형식이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모던 발레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여자 무용수를 발레리나 그 다음에 남자 무용수를 발레리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발레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인무, 2인무, 3인무, 4인무, 그 다음에 군무 형태가 있는데 이런 1인무를 파스르라고 얘기합니다. 파스르. 그 다음에 실제 이 발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이 파드대죠. 파드대. 이 파드대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 무용수가 보통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파트너를 이루어서 추는 그런 무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 테크니컬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이 파드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인무도 있는데요. 파드 투라라는 그런 3인무가 있고, 그 다음에 파드 카트르라고 해서 4인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단체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런 그 군무 형태를 그런 꼬르드 발레, 꼬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과 효과가 있을까요? 이 발레라는 거는 정말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체적인 단련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운동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 바로 발레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을 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자세를 익히고 신체를 균형감 있게 발달시키는 것이 굉장히 키포인트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인간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들을 올바른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올바른 표현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면서 어떤 공격성도 좀 해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발레 작품들을 통해서 서양 예술의 어떤 역사와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양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발레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료와 함께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협동심도 기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작이나 또 음악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소도구 등을 통해서 이야기나 주제를 어떤 예술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어떤 그 인간만이 어떤 예술을 느끼고 예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이런 예술 활동과 관련된 이런 발레를 우리가 한번 접해보면서 소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발레의 표현은 이야기나 주제 등을 나타나기 위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뭐 기쁨, 사랑, 슬픔, 분노 등을 어떤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마임의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발레에는 이런 마임이 있습니다. 춤을 추자라는 그런 동작들이 있고, 또 나는 맹세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마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나 화가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게 이 반지처럼 이렇게 보이는 동작으로 결혼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서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마임적인 요소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게 되겠죠. 어떤 기본 동작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체의 모든 부분을 어떤 몸의 바깥쪽, 바깥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이 턴아웃 동작인데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프와 회전 등의 다양한 동작들을 연결해서 복합적으로 이 동작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또 발레하게 되면 이 턴아웃 동작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을 배운다라고 하게 되면 이 턴아웃 동작에서 다양한 동작을 연결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발레 음악은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음악 선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클래식 발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전통의 어떤 클래식의 음악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요즘에는 어떤 형식과 틀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음악적을 그냥 작품의 의도에 맞게끔 활용하게 되는데요. 주로 전통 클래식 음악이 사용되는데,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던 발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 사용된다는 거. 전통 클래식 음악은 보통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러시아의 굉장히 천재 음악가 바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차이코프스키의 어떤 음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발레 작품들이 있습니다. 백조의 호수라든가, 그 다음에 호숫가기 인형이라든가,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런 발레 3대 작품들은 바로 다 한 사람의 어떤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발레 구성은 인적 구성 형식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동무인 파스르라는 것이 있었고, 2인무인 파드레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인 이상의 여러 가지 군무들이 있었죠. 자, 여기서 동작의 구성이 중에 오늘 이 두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캐논이라는 동작 구성이 있습니다. 또한 런도라는 동작 구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품을 보게 되면 동작을 이렇게 돌림노래 형식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도 타기처럼 한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박자에,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박자에, 이렇게 돌림노래 파도 타기 형식으로 이렇게 동작이 연결되는 그런 동작들을 우리는 캐논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용어이긴 한데요. 돌림노래 형식처럼 동작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저게 캐논 형식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론도 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된 동작을 표현하는데 그런 동작 사이에 다른 것들을 좀 집어넣는 그런 거를 하나의 세트로 만드는 건데요. 제가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표현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반복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동작에 하나의 포인트를 딱 집어넣어서 요거를 세트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이 론도 형식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그런 시간적 구성 형식인데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동작을 구성할 수도 있는가 반면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레의 동작을 구성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대조는 무엇일까요? 뭔가 대조 형식은 어느 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명 중에 9명은 앉아있고 1명이 딱 서서 동작을 취하게 되면 굉장히 그 한 사람이 강조가 되겠죠. 이런 형식을 바로 대조 형식이라고 합니다. 혹은 10명 중에 5명은 왼쪽으로, 5명은 오른쪽으로 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게 되겠죠. 그걸 이제 대칭이라고 하고요. 뭔가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다음 비대칭은 거의 반대로 5명은 서서 하거나,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5명은 앉아서 하게 되면 비대칭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오겠어요? 안정감보다는 뭔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음 통일인데요. 예를 들어 10명이 다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웅장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단호하기도 하고 멋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레 동작 구성에는 시간적 구성 형식과 그 다음에 공간적 구성 형식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면 그걸 보는 안목도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작품을 통해서 그런 동작 구성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안목이 키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발레 의상인데요. 남자는 보통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여자는 치마를 이렇게 입게 되는데요. 또 요즘에는 뭐 어떤 크게 구애받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복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의상을 좀 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TT라는 것인데요. 전통 발레 의상 중 발레리나의 어떤 치마를 얘기하게 되는데, 클래식 TT와 로맨식 TT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식 TT는 여기 모양처럼 접시 모양의 그런 치마를 입었죠. 그래서 확 퍼지게 되는, 다리가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을 클래식 TT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의상 자체를 TT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접시 모양을 클래식 TT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맨틱 TT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아까는 접시 모양으로 탁 퍼지는 거였으면 이제는 거의 발목까지 가려지게 되면서 종 모양의 긴 스커트, 이거를 바로 로맨틱 T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런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작품의 주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소도구를 활용하게 되는데 의상과 조화를 좀 이루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품의 주제를 전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혹시 무용수의 계급과 이 계급이 나눠진다는 거 혹시 이해해보셨나요?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계급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무용수, 바로 이제 주인공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여자 무용수를 발레리나, 최고의 남자 무용수를 발레리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무대 중앙에서 화려하게 파드대를 추는 발레단의 스타입니다. 파드대가 뭐였었죠? 이무였죠. 이무. 그래서 이 전통 클래식 발레에서는 이 이무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 그거를 출 수 있는 바로 무용수가 제1계급인 가장 높은 무용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2계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솔리스트죠. 우리가 솔로, 혼자 하는 그런 주역이 주어지지 않으나 이 파스르를 추는, 이 파스르는 1인물을 얘기합니다. 1인물. 한 사람이 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1무용수와 군무 사이에 위치한 동물을 출 때 추는 무용수를 우리는 솔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이제 시제, 솔리스트 아래 무용수 계급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개의 계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대시제와 소시제인데요. 그러면은 아까는 이제 좀 사람이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대시제는 3명에서 6명의 그룹으로 춤을 추는 것을 대시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8명에서 12명으로 그룹으로 추는 것을 소시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꼬리페에 해당이 되는데요. 꼬리페는 코르드 발레에서 리더로서 추는 무용수인데요. 어떤 상황이에요? 단체죠, 단체. 그룹을 해서 이 군무에서 단체로 춤을 추는 그 무용수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이 까드르는 전체 다 같이 추는, 아까는 한 명의 리더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거는 까드르는 다 같이 추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계급 제1 무용수, 2 무용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런 이 무용수의 계급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독특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발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 발레가 어디서 생겨났냐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질문하게 되면 러시아요, 미국이요, 유럽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궁정 연회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의 춤이고 그 다음에 무언극과 가면극의 춤을 좀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더해서 어떤 사교 댄스로서 이제 궁정에서 많이 사용하게 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면서 이야기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크로테스크한 그런 무용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크로테스크라는 그 말 자체가 약간 공상적인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을 뜻하게 되는데 그런 무대 사용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발레의 역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발레를 우리가 아는데 이분을 모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분에 의해서 발레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카트린드 메디시스, 이 메디치 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탈리아의 이 메디치 가문이라고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가문에서 특히 이 카트린드 이 메디시스가 어디로 가냐면요,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그 마을에서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앙리 2세의 왕비가 되게 되는데 왕비가 되고 나서 왕비가 됐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실제로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음식 문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막 음식도 손으로 먹고 또 화장실 문화도 조금 좀 달랐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랐었는데 이탈리아의 그런 문화들을 다 가져오면서 프랑스가 엄청나게 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카트린드 메디시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의 역할로 인해서 궁정에서 조국의 이탈리아의 예술가들을 초청하게 되었었죠. 여기에 이탈리아의 그런 민속무용인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바로 발레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 발레라는 것을 궁정 예법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발전에 된 계기가 바로 루이 14세에 해당이 됩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 사진에서 보게 되면 잘 보이지 않지만 하이힐을 신고 있네요. 하이힐. 그래서 실제 남자가 처음으로 신었다 해서 하이힐의 역사를 봤을 때는 이 바로 하이힐에 처음 신었다는 사람이 바로 이 루이 14세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키가 좀 작아서 이게 키가 좀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힐을 신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루이 14세는 발레 애호가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이 너무 뛰어났고 예술가로 궁정에서 굉장히 이 발레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밤의 발레라는 그 작품에서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때 태양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밤의 발레의 주인공인 태양의 역할을 하면서 약간 신격화시켜서 그 관객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 사람은 신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잘 춤을 췄다는 분이 바로 루이 14세에 해당이 되고요. 또 굉장히 업적이 좋은 게
왕림 무용학교라는 이 무용양성 기관을 하게 돼서 무용학교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 궁정에서 이 발레를 기본적으로 배워라, 그래서 궁정의 예법으로 사용하자라고 했던 바로 분이 이 루이 14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위협이 시달렸을 텐데, 이때 어떤 걸 활용한 거예요? 발레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었고, 이런 발레라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태양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했다라는 건 이미지가 표출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왕위에 자기가 어떤 지도를 하기 위해서 발레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되었었고, 당대 최고의 발레리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발전해 볼게요. 우리가 프랑스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이 프랑스에서는 궁중 무용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왕실의 권력의 후원 아래에서 귀족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세기 초에 극장 예술로 이제 자리 잡았는데요. 이제는 관객을 위해서 이렇게 딱 어떤 무대 형태를 다 갖추게 되고요. 귀족 중심에서 이제 다양한 계층이 관람을 할 수 있었죠. 예전에는 왕에 의해서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무대 형식을 갖추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레를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궁정 발레와 로맨틱 발레라고 하는 이 낭만 발레, 클래식 발레라고 하는 고전 발레,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의 모던 발레, 즉 현대 발레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궁정 발레는 귀족의 영과 사교 관람이 목적이고요. 회전, 자리 바꾸기, 제자리에서 돌기 등의 단순한 스텝으로 이루어진 사교 댄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바스 댄스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춤인데요. 이 낮은 춤, 낮은 음악, 그래서 이렇게 사교 댄스를 하기 위해서 음악 자체가 굉장히 낮은 음을 많이 사용했고, 동작 자체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동작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바스 댄스라는 이 낮은 춤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맨틱 발레인 낭만 발레인데요. 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꿈과 같은 환상에 어떤 관심을 갖게 되고, 여자 무용수가 요정의 이미지로 많이 형상화되었는데요. 좀 약간 판타스틱하고 약간 판타지 같은 그런 느낌의 작품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내용이 유행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라시필드라는 작품과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지젤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 대표적인 로맨틱 발레인 낭만 발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발레인 고전 발레인데요. 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춤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의상의 길이가 짧아지게 됐죠. 그래서 클래식 티트, 그래서 우산 모양, 접시 모양의 어떤 스커트로 변화가 되었었고요. 남성도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하면서 무대의 주인공을 맡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차이코프스키, 어떤 러시아의 대표적인 그 어떤 작곡가이자 음악가인 그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당시에 나왔었죠.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깎이 인형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 발레, 이 바로 모던 발레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러시아의 최고 무용수 35명으로 구성된 이 발레다. 이 발레 리스라는 그게 활약하다는 식인데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발레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냐 하게 되면, 프랑스라는 아는 아이보다는요, 러시아에서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그 정말 테크닉과 그다음에 작품이 많이 활성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게 러시아 발레단이거든요.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그 발레가 활성화되었었고요. 그 당시 사회가 변화하게 따라서 고전 발레 형식에 벗어나서 다양한 형식의 움직임이 전개가 됐던 바로 시기가 바로 이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현대무용과 재즈 댄스, 민속무용의 다양한 실험과 해석이 돼서 이 표현성을 강조하게 된 이 현대 발레, 즉 모던 발레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형식과 틀을 갖추지 않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발레가 발달하게 되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무용수가 바로 누구와 해당이 되겠어요? 바로 미국의 맨발의 이사도라 던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발레 무용수로 있었다가 아니 왜 이렇게 형식과 틀을 갖춘,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꼭 이렇게 발끝을 포인을 해야 되며, 이런 의상을 입어야 되며, 머리는 이렇게 쭉 매야 되며,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되느냐, 아니다, 좀 형식과 틀에 넘어서 좀 나는 좀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의상을 달리해서 그리스의 어떤 그런 신화의 벽화를 보고 나서 그런 신이 그렇게 자유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춤을 춰보자 했던 게 바로 현대무용의 창시자 이사도라 던컨이죠. 그 이후에 정말 다양하게 발레뿐만 아니라 모든 춤들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